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 11월 두산 베어스와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롯데는 신인왕 출신 불펜 투수 정철원과 다재다능한 내야수 전민재를 영입했다. 하지만 반대급부가 결코 가벼운 수준은 아니었다. 롯데는 2023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출신으로 리틀 이정후라 불리는 김민석, 상무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추재현, 그리고 우한 유망주 최우인까지 총 3명을 두산에 내줬다. 특히 롯데는 즉시 전력감인 외야수 유망주 2명을 한꺼번에 보냈다. 두산의 외야진이 약한 점도 작용했지만 롯데 역시 20대 초 중반 외야 유망주들을 동시에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는 결단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롯데가 과감한 트레이드를 단행한 이유는 작년 11월 상무에서 전역한 우타 외야수 조세진의 존재가 컸다. 조세진은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다. 그만큼 기대가 크니까 트레이드까지 한 것 아니겠냐라고 하시더라. 하지만 결국 내가 잘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것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2022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에서 지명된 조세진은 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우타 외야 유망주였다. 특히 고교 시절부터 외야수로 성장해온 점이 강점이었다. 그러나 2022 시즌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39경기에서 타율 1할 8푼 6리, 86타수 16안타, 6타점 OPS 416이라는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1군과 2군을 오가며 기회를 얻었으나 1군의 벽은 높았다. 신인 시즌 종료 후 조세진은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 제6부대 상무 입대했다. 그는 1군의 경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야구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복무 기간 동안 93경기에서 타율 2할 6푼 1리, 303타수 79안타, 8홈런 54타점 OPS 776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역했다. 퓨처스 올스타전에서 MVP를 수상하기도 했다. 조세진은 상무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타자였다. 2군 무대였지만 풀타임 시즌을 치르며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는 2군이지만 1년 동안 풀시즌을 경험해봤다.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실험해봤다. 타격폼과 다양한 부분에서 매일매일 경기하며 배운 점이 많았다. 연습도 중요하지만 경기를 통해 느끼는 것이 정말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풀시즌을 뛰며 몸 관리를 배우는 노하우도 얻었다. 롯데 2군에서는 1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곤 했지만 하나의 리그에서 꾸준히 풀시즌을 뛴 것은 처음이었다. 그전에는 몰랐던 것을 몸소 깨닫는 시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조세진은 상무에서 다양한 실험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갔다. 그는 타격폼과 타이밍을 정말 많이 바꿔봤다. 상무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제 타격폼을 지켜보며 끊임없이 의견을 나눴다. 부족한 점은 부족하다고 솔직히 말씀해 주셨고, 새로운 시도를 권유해 주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다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끌어보거나 찍어보기도 했다. 스윙을 크게 가져가 본 적도 있고, 컨택에만 집중하기도 했다며 1년 반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시도를 해봤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으로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다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시도의 결과를 가지고 전역 후 롯데 1군 코칭 스태프 앞에 섰다. 전역 후 곧바로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린 마무리 캠프에 합류하며 조세진만의 야구를 완성해가고 있다. 그는 새로운 코치님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해왔던 것을 더하거나 빼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며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임은 코치님, 이성곤 코치님,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께서 제 스윙의 장단점을 꼼꼼히 짚어주셨다. 이걸 꼭 해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조언을 해주셨다. 코치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답에 가까운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고 강조했다.
이문 타격 코치 역시 마무리 캠프에서 처음으로 조세진을 지도하며 이 친구도 꽤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조세진은 복귀 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며 성장했다. 상무 복무를 빨리 마친 만큼 후련하다고 말하는 조세진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상무에 입대할 때 도망친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롯데를 떠나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나. 나쁘게 말하면 도망간 셈이 될 수도 있다며 제가 선택한 군 복무를 빨리 마쳤으니 이제 남은 건 야구뿐이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 중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군 입대 전 입단 동기로 유망주였던 윤동희는 어느새 주전 외야수로 자리 잡았고 1년 선배 나승엽은 1루수 주전을 꿰찼다. 또래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그는 사실 질투는 나지 않는다. 주전을 못할 거라는 생각은 없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다. 20살 때의 기대와 지금의 기대는 전혀 다르다. 이제는 기대주가 아니라 자리를 빼앗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주어진 기회를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올해는 최대한 오래 1군에 남아야 그 다음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대만 1차 캠프를 잘 마치고 미야자키 2차 캠프와 시범 경기까지 무사히 소화하며 오래 버티고 싶다. 1군 시즌을 사직구장에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의 목표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결연한 각오를 다졌다. 리틀 이정우 대신 선택된 선수. 외야 재편 속 생존. 네 번째 외야수를 넘어설 잠재력 증명할까? 현재는 네 번째 외야수로 평가받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예비역 외야수 조세진은 대가를 치르고 지켜낸 선수다. 이번 겨울 롯데는 FA 시장에서 내부 페이였던 불펜 투수 김원중과 구승민을 잔류시키는 데 집중했다. 김원중과는 4년 최대 54억 원, 구승민과는 2년 최대 21억 원 계약을 체결하며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팀의 핵심 불펜 듀오를 붙잡았다. 페이 시장에서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었다. 대신 트레이드 시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대형 거래를 성사시켰다. 2022년 신인왕 출신의 강속구 불펜 정철원과 유격수까지 소화 가능한 전천후 내야수 전민재를 영입하며 불펜과 내야진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가는 적지 않았다. 롯데는 2023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선발된 리틀 이정후라 불리던 외야수 김민석과 상무 전역 후 잠재력을 아직 보여주지 못한 외야수 추재현을 내줬다. 또한 강속구를 자랑하는 투수 유망주 최우인까지 포함했다. 특히 롯데는 내년 1군 로스터나 주전 경쟁에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젊은 외야수 2명을 포기해야 했다. 두산은 외야진 보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롯데는 불펜과 내야진 강화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유망 외야수 2명을 동시에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현재 롯데의 외야진은 주전 구성이 비교적 명확하다. 트레이드 당시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했던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에스는 이후 재계약에 성공했고 그는 KBO 리그 최다 안타 신기록 보유자다. 여기에 국가대표 외야수로 도약한 윤동희, 14년 만에 50도루를 달성한 황성빈이 합류하며 탄탄한 주전 외야진이 형성됐다. 이들을 보조할 백업 선수 중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과 추재현은 모두 이 경쟁 구도에서 선두를 차지할 잠재력을 가진 유망주들이었다. 언제든 주전으로 도약해도 이상하지 않을 재능을 갖춘 선수들이었던 것이다.